친한 친구가 오늘 약속 있다며 못 간다고 했는데 묘하게 눈을 못 마주치고 말이 조금 늦게 나오고 평소랑 말투가 달라서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나 거짓말이었던 적 있지. 아니면 연인이 폰 봐도 된다고 하면서 순간 표정이 살짝 굳거나 폰을 어딘가에 숨기던 그 느낌. 그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믿어줬잖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 다독이고 넘어갔던 거고. 나중에 다 알게 됐을 때 그때 왜 그냥 넘어갔지? 하고 혼자 속상해했던 거잖아. 사실 말이야, 우리 뇌는 거짓말 신호를 생각보다 잘 잡아내. 문제는 그 신호를 의식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야. 오늘은 FBI 행동 분석가들이 실제로 쓰는 기법으로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짓말 탐지 테스트 5가지를 알려줄게.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해줄게.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3번 거짓말을 해. 어떤 연구는 8분마다 1번, 심지어 하루 200번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거든. 우리가 거짓말을 탐지하는 정확도가 고작 54%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그냥 동전 던져서 앞뒷면으로 맞추는 것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거야. 심지어 경찰관, 판사,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야.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평균 54% 수준이거든. 그럼 왜 우리가 거짓말을 이렇게 못 잡아낼까? 답은 간단해. 거짓말에 대한 잘못된 상식 때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는 눈을 못 마주친다, 손발이 많이 움직인다, 얼굴이 빨개진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 오른쪽 위를 쳐다보면 거짓말, 왼쪽 위를 쳐다보면 진실이라는 이론 들어봤지?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유명한 이론인데 에딘버러 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직접 실험해봤어. 결론은? 눈 방향과 거짓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어. 완전히 틀린 정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럼 뭘 봐야 하냐고. 바로 그걸 오늘 알려주는 거야. 거짓말 탐지의 진짜 핵심은 특정 신호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행동 대비 변화를 보는 거야. FBI 행동 분석가로 25년간 스파이와 지능범죄자를 상대한 조 네버로가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거야. 먼저 그 사람의 편안한 기준 상태, 즉 베이스라인을 파악하라는 거야. 사람마다 기본 행동 패턴이 달라. 평소에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말이 원래 느린 사람도 있잖아. 이 평소 상태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호를 봐도 소용없어.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잡아. 민감한 주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편안한 대화를 잠깐 해. 오늘 날씨 어때? 뭐 먹었어? 이런 거.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눈에 담아두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기준점이야. 그 다음 민감한 주제를 꺼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바로 신호야. 이 과정 없이 신호만 보려는 건 기준 없이 숫자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 자, 이제 테스트 5가지 알려줄게. 첫 번째는 변형계 반응이야. 우리 뇌에는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존 본능을 담당하거든. 위협이 느껴지면 자동으로 3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와. 정지, 도망, 싸움.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도 이 변형계가 반응해. 이게 의식적으로 제어가 안 돼. 굳어지기 반응이 나오면 말을 꺼냈을 때 순간적으로 몸이 멈춰. 숨을 잠깐 참거나 어깨가 살짝 올라가거나 눈 깜빡임이 갑자기 줄어들어. 도망 반응이 나오면 몸이 살짝 뒤로 기울거나 다리가 출구 쪽으로 향하거나 가방이나 쿠션 같은 물건을 자기 앞에 놓기 시작해. 싸움 반응은 갑자기 공격적이 되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실제 상황 예시를 들어볼게. 연인한테 어제 어디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몸이 살짝 굳고 숨을 잠깐 참더니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려놓으면서 대답하기 시작해. 이게 바로 변형계 굳어지기 후 도망 반응이야. 평소에 이런 행동 안 하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주목해야 할 신호야. 두 번째 테스트는 자기 접촉 행동이야. 이걸 셀프 어댑터라고 하는데 불안하거나 인지적 부하가 걸릴 때 자기 자신을 만지는 행동이 늘어나는 거야. 거짓말을 하려면 뇌가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해야 하거든. 사실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표정도 관리하고 상대방 반응도 살피고 목소리 톤도 조절해야 해. 이인지 부하가 쌓이면 몸이 자동으로 자기 자신을 만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해.
어떤 부위를 만지냐면 코 주변, 입 주변, 목, 귀 뒤, 눈썹 이런 부위들이야. 2024년 모의 범죄 시나리오 연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이 자기 접촉 행동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어. 특히 중요한 질문을 받은 직후에 이 행동이 나온다는 게 핵심이야. 혹시 그 사람이랑 아직도 연락해? 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코 옆을 가볍게 긁으면서 아니, 무슨 연락을 해? 라고 한다면? 평소에 이런 행동 안 하던 사람이 이 질문에서 갑자기 했다면 충분히 주목할 만한 신호야. 세 번째는 언어 패턴 분석이야. 이게 사실 비언어 신호보다 더 정확하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 사람이 몸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도 말의 패턴까지 완벽하게 바꾸기가 더 어렵거든.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언어 패턴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분리해.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나, 내가 같은 1인칭 표현보다 그가, 그녀가 같은 3인칭을 더 많이 써.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 사건에서 분리하려는 무의식 때문이야. 둘째, 과잉 디테일이야. 거짓말할 때 오히려 필요 없는 세부 정보를 너무 많이 추가해. 믿음을 얻으려는 심리 때문이야. 셋째, 부정문 늘리기야. 나 안 했어 대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럼 축약형을 쓰지 않고 부정문을 길게 늘려서 말해. 어제 술 많이 마셨어? 라고 물었는데 어제 그냥 잠깐 맥주 한잔 했는데 분위기가 좀 그래서 일찍 나왔어. 근처에 주차도 해놨고 운전해야 하기도 했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과잉 디테일의 부정문. 체크해도. 네 번째는 미세표정이야. 미세표정은 0.2초 이내에 극히 짧은 순간에 얼굴에 나타나는 진짜 감정이야.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발견한 건데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이 0.2초를 완전히 숨기지는 못해. 분노, 공포, 혐오, 경멸, 슬픔, 놀람, 행복 이 7가지 기본 감정이 얼굴 근육에 자동으로 나타나거든. 핵심은 말 내용이 아니라 말하기 직전과 직후 표정에 집중하는 거야.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데 말하기 직전 0.2초 동안 눈썹이 내려오고 입 양쪽이 살짝 당겨지는 경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 사람은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어. 나랑 이 사람이랑 누가 더 좋아? 라는 질문에 당연히 너지라고 하면서 말하기 직전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다면? 이게 미세표정이야. 연습 방법은 인터뷰 영상을 0.5배속으로 놓고 보는 거야. 처음 보이기 시작하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 다섯 번째는 진술 타당성 분석이야. 이건 FBI와 경찰이 실제 신문에서 쓰는 방법이야. 핵심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야기 구조가 다르다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만 말하지 않아. 중간에 그리고 그때 맞다처럼 기억이 덧붙여지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도 섞이고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나와.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야기가 너무 매끄럽고 선형적이야. 어제 일 좀 더 자세히 말해줘 라고 했을 때 진짜라면 말이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늘어나. 근데 거짓말이라면 처음 버전과 나중 버전이 거의 똑같아. 하나 더 있어. 그 일을 거꾸로 말해봐 라고 해봐. 진짜 경험한 사람은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 거짓말은 스크립트처럼 외운 거라 거꾸로 말하면 막혀.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효과적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만 나타난다고 해서 거짓말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야. 코를 긁는다고 무조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코가 가려울 수 있잖아. 몸이 굳어진다고 거짓말이 아니야. 긴장한 거일 수도 있어. 이 신호들은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야. 하나만 보고 단정 짓는 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야. 근데 이거 알아?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을 더 많이 마주쳐.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상대방 눈을 더 자주 쳐다봤어. 본인도 눈을 못 마주치면 거짓말인 줄 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의식적으로 눈 맞춤을 더 하는 거야.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눈을 더 당당하게 쳐다봐. 그래서 눈 맞춤만 보면 역으로 속을 수 있어. 이성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직접적으로 거짓말하지라고 묻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슬쩍 관련 주제를 꺼내봐. 그때 상대방이 평소랑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야.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방어적인 상황이 아닌 편안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훨씬 더 정확해.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 신호들은 거짓말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데도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나올 수 있어. 억울한데 의심받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은 단정 짓는 도구가 아니라 의심이 생겼을 때 추가로 탐색하는 도구로 써야 해.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정확한 거짓말 탐지 방법이 뭔지 알아? 비언어 신호가 아니야. 말의 내용, 즉 구체성, 논리적 일관성, 감정의 자연스러움, 이 세 가지야. 거짓말은 결국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틈이 생겨. 한 번에 판단하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대화하면서 이야기의 일관성을 보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정확해. 이걸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뉴스나 유튜브에서 인터뷰 영상을 볼 때 소리를 끄고 표정이랑 몸짓만 먼저 봐봐. 그런 다음 소리를 켜서 말 내용이랑 비교해봐. 둘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어디서 어색한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처음엔 잘 안 보여도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보이기 시작해.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말 하나 할게.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거짓말 패턴도 보이기 시작해. 그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방식이 있거든. 그걸 알면 관계에서 더 솔직해질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는 없어. 하지만 오늘 알려준 5가지 테스트를 조합해서 쓴다면 분명히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이야, 이 방법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거짓말이 필요 없는 관계를 만드는 거야. 서로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은 신뢰가 쌓이면 굳이 탐지할 필요도 없어지니까.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다음에 더 흥미로운 심리 이야기로 돌아올게.